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왜 대한민국 미래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10년 전만 해도 이미 우리나라는요, 인구수가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반 정도가 폐교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는 말할 곳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제동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제동 초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갔을 때 그 제동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32명이라고 해요. 32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존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가 사실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그 도가 더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0.7명이라고 합니다. 0.7명.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너무도 암담하고 암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노년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적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활력을 잃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활력을 잃은 나라는요, 그 나라의 생산 인구가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노년의 인구들을 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왜? 인구가 감소되면요, 모든 기능이 서서히 마비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수가 아마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생님이 제동초등학교 나왔는데 그 가까이에 남원동에 교동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도 벌써 10여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가 거의 없어가지고 6명인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든지 그 출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수십조 원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자, 그것은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복지 혜택이 적어서 그런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 혜택을,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 해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1950년대, 60년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이 가장 가난했어요. 왜? 해방되고 전쟁, 6.25 전쟁이 또 3년 동안 이 나라에서 지속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밥 세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부모님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 기본으로 대여섯 명씩 낳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경제대국 5위 또는 6위라고 하는데요. 그 경제대국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원래 자녀라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자녀 못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자녀 못 키우고 돈 없으면 힘들다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렇게 살기 어려웠어도 자녀들 많이 낳고 그래도 키웠습니다. 물론 살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돈 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돈 많다고 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요, 자녀를 갖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자기 삶의 그냥 희생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는요, 한 가정에 있어서 사실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자녀가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풍요함을 누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생은요, 10년, 20년만 보면 안 돼요. 인생 늙을 때까지 그 과정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적은 사람보다는 자녀가 여럿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 풍요롭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주변에 여러 자녀를 키운 부모들 그 삶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훨씬 풍요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자녀는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는요, 한 가정의 활력입니다. 또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자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0.7명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요,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아주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젊은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이브에게 제일 처음으로 준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네 후손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안 나요. 예,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뜻을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이 더 자녀를 더 많이 낳아요. 근데 자녀는요, 한 가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력소고 희망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할 뿐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생산인구가, 인간의 생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자녀들이 커서 만약에 부모가 자립 능력이 없어질 때 누가 돌봐야 됩니까? 예, 자녀들이 아프면 그들이 병간호해야 되고 혼자 나야 돼요. 왜? 형제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거에 나눠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 다 그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 자립 능력 없어지고 아픈 병 속에 누워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또 불행한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요, 그 젊은이들을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가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보다 훨씬 미래 가능성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만 해도요,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나라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 활력이 있습니다. 근데 노년 인구들만 많으면 그 나라에 활력이 없어져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웃음소리, 자녀의 울음소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없으면요, 그 가정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에서도 예를 들면 한 명을 자녀를 키운다. 그 자녀가 만약에 사고나 병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희망이 꺼져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명 낳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왜? 그 한 명이 계속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 사고 일어나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사회복지, 애를 낳는 사람에게 사회복지를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준다 해도 젊은이들이 잘못된 가치관, 요즘 젊은이들 비혼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결혼 미친 짓이다 해가지고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선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자,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일까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국가에서 그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2명만 나고 다자녀로 취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오죽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 안고 애도 안 낳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2명을 다자녀로 취급해서 그들에게 또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결코 그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지성인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줘야 됩니다. 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그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또 미디어 매체, 즉 미디어, 즉 TV, 뭐 그런 인터넷, 여러 미디어 매체에서 정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그런 걸 심어줘야 됩니다. 올바른 것들을 자꾸 젊은이들에게 주입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 암울합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 일부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예언도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어떤 예언도 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는요, 그냥 돈으로만 복지 혜택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 한국 결혼 문화 기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돈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이런 문화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젊은이들이 좀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미국 문화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가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참 결혼 문화가 잘못됐습니다. 남자는 집을 얻어줘야 되고 또는 밥을 얻어줄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또 여자는 혼수 문화 그런 것들이 약간 돈 없는 사람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그것부터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돈 없어도 둘이 서로 사랑하면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건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존망이 달렸어요. 뭐가 존망이 달리냐?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면 저출산이 계속 유지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하고 대한민국이 진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정말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선진국가가 되려면 이 저출산 문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